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마장동에 있는 청계 현대아파트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되게 대단지예요. 1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리고 평수도 넉넉한 평수가 나왔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금액도 적당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쪽 근처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찾던 그런 아파트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찬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네, 현대, 청계현대 보이시죠? 요것도 거의 한 뭐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고 또 현대에서 지은 대단지라서 인기가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기 총 합해서 1000세대가 넘는 거죠. 11개 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담역이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이제 청계천 흐르는 강이잖아요. 그죠? 청계천이 쭉 흐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도로가 있고, 요 본건이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현관문이 있습니다. 이게 98년생이라서 뭐 27년 이렇게 됐죠. 그런데도 깔끔해요. 벽 같은 데 보면 균열간 것도 없고요. 2024 타경 57757 사건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대지권이 넓은 편이죠. 16.9평이니까. 그래서 거의 17평이 다 돼가고, 건물이 49.87평이니까 전용이 50평인 거예요. 이게 분양평수는 61평이고요. 전용평수가 50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초 감정가가 15억 2천이었는데 20% 저감돼서 12억 1,900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1평 아파트가 12억대다. 그것도 서울 시내권에. 요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총 세대수는 1017세대 11개 동에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고층이 28층입니다. 공급은 61평, 전용은 49.87평, 50평이죠. 그래서 61평 분양평수에 50평이면 예전 아파트들은 이렇게 전용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이것도 80%가 넘잖아요. 그죠? 요즘 아파트는 전용률이 70%, 75% 이런데 예전에는 80%, 90% 이랬거든요. 이것도 한 83% 정도 되는 전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있는 아파트, 그죠? 101동부터 쭉 해가지고 108동, 109동, 111동까지 있는데, 11개 동에 바로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요 아파트 중에서 요 위치죠. 그래서 향은 남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약간 서쪽으로 기운 남향입니다. 내부를 보면 이렇게 넓어요. 지금 보기만 해도 방이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방이 5개인데 안방하고 요 방은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거실하고 방 3개가 전부 다 남서 쪽으로 향을 두고 있다. 약간 서양 쪽으로 갔죠. 완전한 남서향은 아니지만. 그리고 요 방은 안방에 딸려 있는 방인데요. 보통 가족이 많지 않으면 이 방을 그냥 서재로 쓰거나 아니면은 드레스룸으로 쓰는 경향도 많습니다. 옷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그래서 제대로 된 방을 한 4개 정도로 쓰죠. 4개나 3개 정도 씁니다. 주방 따로 있고 식당 따로 있고, 큰 평수들은 이렇게 다 문이 있었잖아요. 주방에 냄새 차단되게. 그리고 이제 식사는 여기에서 하고, 뭐 어떻게 놓고 쓰시든지 요걸 좀 더 넓혀서 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트면 안 되는 그런 벽이 아니면은 터서 좀 넓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욕실은 2개가 있고요.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에 하나 있고. 현관은 북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여기 현관이거든요. 위치는 바로 여기고, 아파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장초등학교, 마장중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담역. 여기 마장역. 신담역은 2호선이고 마장역은 5호선이죠. 근데 전부 다 뭐 13분, 9분 이러니까 뭐 그렇게 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9분이면은 요건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5호선 라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물건은 22층 중에 20층에 있습니다. 위에서 딱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층이에요. 요즘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층입니다. 경매 2회차고요. 최저 감정가 15억 2천, 그다음에 최저 입찰가 한 번 유찰돼서 2회차 12억 1,900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14일 날 사용 승인 났으니까 30년이 다 돼가죠. 27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급 61평, 전용 49평. 요거 실거래가가 2024년 12월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는 실거래가 없는데 요때 14억 8천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14억 9천, 2021년에는 13억.
또 21년에 14억 9,900. 이건 15억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2020년에 9억 3천이었는데 2020년에부터 21년에 갑자기 몇 억이 이렇게 오르고 그죠? 5억이 올랐네요. 그리고 계속 14억, 13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소리네. 작년 12월까지.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뭐 이 금액보다 내려가지는 않았겠죠. 이제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15억에서 16억 사이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저층이거든요. 저층의 15에서 16억. 그다음에 이 중간층도 15억에서 16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고층, 22층 중에 고층. 오늘 물건이 22층 중에 완전 초고층이죠. 20층 중에 20층이니까 고층인데 여기가 현재 매매 17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층 중에 중간층 하나도 또 매매 18억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매가가 15억에서 18억 사이로 형성이 되는구나. 이 고층은 높은 금액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러죠. 왜 1차에 안 들어갔죠? 몰라서 안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도 1차에 들어가기는 경매 금액이 아니다. 뭐 이래서 안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얼마를 써야 될지. 다짜고짜 전화하셔갖고 그거 얼마 쓰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좀 분석이 돼야 되고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현장도 가서 임장도 다 봐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만 믿지 마시고 들어가시는 분도 직접 가서 임장을 가보셔야 돼요. 왜 내가 살 집이잖아. 내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텐가 100%다 맡겨놓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그럴 부분도 필요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소유주가 전부 전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체납 관리비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조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게 폐문 상태여서 정확한 점유 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전입세대 확인서 있죠. 그거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 다음에 이제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을 때도 그 서류상에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대출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평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낙찰을 받으시면 이제 직접 만나야 되겠죠. 여기 사는 사람을 만나서 명도를 해야 됩니다. 등기부 현황 보면 채권액 합계가 13억 3,400. 그래서 요게 이제 신협부터 2018년 시작을 해서 여기가 소멸이 시작되거든요. 말소 기준 등기가 시작되는 게 2018년입니다. 그 이전에 계속 이제 주인분이 사셨기 때문에 매매를 살았어요. 2001년부터. 요 이유는 전부 소멸이죠. 근데 전부 이제 근저당권이야. 김땡땡 그래서 이 김씨 성을 가지신 분이 3억 5천, 3억 이렇게 6억 5천을 근저당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이분이 넣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넣어서 강제 경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신협이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가겠죠. 전입세대 확인서를 보면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를 사무실로 썼을 수도 있어요. 예, 시내에 가까운 데는 뭐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전입을 굳이 안 해놓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입을 뺐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서류상으로 봐서는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안에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놓고 사람이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명도 같은 걸 하게 되면 소유주한테만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유주한테만 해서는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여기 청계 현대 아파트 그 청계천 딱 흐르는 게 보이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그때 그 근방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 지금은 조금 죽었지만 거기에 이제 동대문 근방으로 해서 또 마장동, 마장시장 이런 근방으로 해서 하시던 분한테 아주 인기 최고였었어요. 그래서 분양도 엄청 잘 됐던 데인데요. 61평 이런 거를 그냥 사무실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혹은 여기를 그냥 에어비앤비로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방을 여러 개 이제 침대를 많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주소가 옮겨져 있지 않아요. 전입세대 열람 봤을 때 주소 옮겨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걸 뭘로 썼는지가 되게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미심쩍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점유금지 가처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도를 미리 가서 하기도 하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소유주한테만
인도 명령을 넣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61평에 비해서는 금액이 그렇게 뭐 비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현재 12억 천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금액 같은 것도 조금 조사를 더 해보시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15억에서 18억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아파트니까 그냥 뭐 사람이 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큰 평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명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뭐 궁금한 부분, 답답한 부분을 다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희망부터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